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슈를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FOMC 회의록이 또 공개가 됐는데 이게 잘 나가던 미국 증시를 또 찬물 껴진 꼴이 됐는데요. 내용이 좀 어떻게 나왔나요? 네, 의사록을 보면 FOMC 내부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경론이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양적 완화, 채권 매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3월 19일,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거나 채권 매입을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3차 양적 완화를 도입하면서 실업률 기준 6.5%를 명시적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실업률이 6.5%가 될 때까지는 돈을 계속 풀기로 한 건데요. 현재 미국 실업률은 7.9%입니다. 당초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만큼 3월 회의에서 그 기준이 다시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양적 완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이 부분도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가 미국 국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 1조 6,34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양적 완화가 중단되면 이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남습니다. 의사록을 보면 당초 출구 계획에서 구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양을 제공하거나 양적 완화를 대체하자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채권을 그냥 시장에 팔게 되면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연준이 미처 팔지 못한 채권 값도 폭락을 하니까 연준의 부담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채권을 들고 가자는 것이죠. 네, 근데 의사록이 공개된 후에 미국의 채권 시장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금리는 오히려 하락을 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의사록 공개 이후에 미국 국채 금리는 오히려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양적 완화 종료 논의가 가장 먼저 타격을 주는 것이 채권 시장인데도 상당히 침착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연준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더라도 무작정 채권을 팔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 양적 완화가 채권 금리를 끌어내리는 기본적인 요소였는데요.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연준이 아닌 다른 나라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대신 사준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지금 일본의 중앙은행이 해외 채권 직매입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일본의 엔저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두 나라 사이에 정책 공조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이번 상황을 보면 나중에 실제로 양적 완화가 종료되더라도 채권 시장이 채권 금리가 안정된 모습을 보인다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양적 완화를 끝내자고 하는 쪽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끝냈을 때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의사록의 이제 다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완전한 것과는 한참 거리가 멀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아직 경제 상황이 그렇게 확실하게 개선된 건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마침 버냉키 의장이 26일 상원에서 증언을 할 예정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어떤 견해를 밝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을 했고요. 지난 12월에도 버냉키 의장은 양적 완화를 끝내더라도 저금리 정책이 고도로 부양적인 형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의 입을 다시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연준 내부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네요. 양적 완화 지속 시기와 함께 또 채권 매입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버냉키 의장이 상원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